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잼 뉴스. 이번 시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조금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댓글 달리는 것 중에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을 여쭤보는 분들이 계셔서 이참에 또 한번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 소개된 내용 외에도 혹시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 답변해드리고 정확하지 아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은 또 안내를 최대한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주 묻는 질문 FAQ 한번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혼부부의 그 자격 조건이 이제 7년 이내, 결혼한 지 7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혼인신고를 2013년 5월 25일에 했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가 2020년 5월 25일에 났다. 자, 이런 경우에는 과연 혼인 기간 7년 이내로 그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당연히 계실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인데요. 일단은 네, 신청 가능합니다.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혼인 신고일에다가 7년을 더하면 되겠죠. 2013년 5월 25일이신 분은 2020년 5월 25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됐다면 그 단지까지는 가능한 거죠. 만약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2020년 5월 26일에 났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가 2020년 5월 25일 결혼기념일, 만약에 결혼식을 올린 날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그 결혼기념일까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겹친다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본인의 결혼 기념일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7년이 안 지나셨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있으시니까요. 청약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것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일인과 이혼한 후에 재결합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재혼으로 보는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거에 대한 답변은 네, 맞습니다. 같은 사람과, 그러니까 처음에 A와 B가 결혼했는데 이혼을 했어요. 하지만 다시 재결합을 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재혼으로 보고 이 재혼인 경우에는 이제 이전 혼인 기간을 포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최초의 혼인 기간이 3년이었고 중간에 이제 이혼하고 한 2년 정도 떨어져 있다가 다시 재결합해서 3년이 지났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처음 결혼한 날로부터 쭉 계산을 하면 3년, 2년, 3년이니까 8년이 되겠죠. 하지만 중간에 2년은 이혼해서 떨어져 있었던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은 빼고 그러면 최초의 3년 그리고 재결합한 이후에 3년 그렇게 해서 6년이 되는 거죠. 그런 케이스에서는 그러면 6년인 경우에는 이 신혼부부 기간인 7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신 진단서 대신 임신 확인서도 가능하냐라는 질문입니다. 네, 여기도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임신 확인서가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국내법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 진단서만 가능합니다. 네, 국내법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 진단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인정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을 본인이 갖고 계신 그 임신 확인서가 인정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만약에 안 되는 거라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확인서를 다시 한번 청약하시기 전에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가구원 수 그리고 자녀 수 산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일단 기준은 명확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혼이냐 재혼이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또 참고해야 될 게 다른데요. 그러니까 재혼이 아니고 그냥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공급 신청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타나는 자녀는
이제 모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혼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어디까지 두느냐를 조금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재혼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A가 있고 B가 있겠죠. 그런데 A가 이제 공급 신청자라고 합시다. 청약을 넣는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A와 B는 재혼이에요. 그러면 A의 자녀, A의 미성년 자녀인 경우 A와 일단 동일한 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 포함이 됩니다. 아니면 공급 신청자의 자녀인데 이 B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을 때, 뭐 A와 B가 애초에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이 경우나 동일할 텐데 재혼을 했지만 또 어떤 그 사정에 의해서 동일한 그 세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A와 어쨌든 그 자녀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거나 아니면 B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만약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다 A의 자녀인 거죠. A의 자녀인 경우. 그런데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B도 그 전에 이제 자녀가 있을 수 있겠죠. B도 재혼 전에 이전 배우자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가 있을 경우, 이 경우에는 요 B의 이전 배우자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는 A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만 A가 신청할 때 자녀 수로 인정이 되고요. 만약에 A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지 않고 B와 동일한 세대를 이렇게 이루고 있고 A와 B는 지금 세대 구성은 따로 분리되어 있다. 결혼은 했지만 그런 경우에는 A가 그 특별 공급 신청을 할 때 요 자녀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배우자야 떨어져 있어도 당연히 포함이 되지만 자녀의 자녀 수는 산정이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혼한 경우는 조금 이런 경우를 신경 써서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자녀의 주민등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우선순위 공급 방법. 이게 어떤 의미이냐면요. 그러니까 신혼부부 공급 물량 가운데 일정 부분을 또 우선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기준에 따라서 우선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신혼부부 전체 공급 물량이 100이다. 그러면 그 중에 75, 4분의 3은 일단 소득 기준 100% 이하 인분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득 기준이 조금 확대됐기 때문에 이런 걸 두는 건데요. 75는 그러니까 75% 100개 중에 75개는 소득 기준 100% 이하인 분에게 일단 우선 공급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맞벌이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 120%까지 일단 우선 공급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또 경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여기서 역시 또 우선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밀리게 되면 이제 무자녀의 경쟁에 따라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나머지 75 중에 이제 25가 남죠. 그러면 자, 2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소득 기준 120%, 맞벌이는 이제 130%까지 가능하죠. 이분들이 이제 여기서 또 경쟁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요 안에서 역시 또 우선순위를 받게 되고 거기서도 또 경쟁이 있다. 그러면 또 이제 그 안에서 그 자녀가 뭐 유아인지 아니면은 그냥 미성년자인지 자녀 수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열을 가리게 되고 유자녀에서 남게 되면 이제 무자녀까지도 역시 또 기회가 주어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그 안에서도 우선순위가 일단 소득 기준과 자녀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경쟁, 유자녀 가운데에서의 경쟁일 경우에는 자녀 숫자를 따지게 되고요. 그 자녀 숫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뽑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자,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의 중복 청약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인데요. 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가 뭐 A 단지에 이제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특별 공급이 일단 먼저 보통 청약에서 먼저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일반 공급 청약이 있죠. 그러면 홍길동 씨는 어, 나는 당연히 이제 일반 공급도 넣을 건데 보니까 내가 특별 공급 대상이기도 하네. 그러면 특별 공급에서 하나 넣고 일반 공급에서도 하나 이렇게 넣을 수가 있나? 이렇게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특별 공급에서도 당첨이 되고 일반 공급도 당첨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특별 공급을 우선하게 됩니다. 당첨을 우선하게 되고 당연히 일반 공급은 그냥 무효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을 중복해서 청약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부부가 특별 공급을 중복 청약하는 것은 가능하냐? 아까는 A가 특공과 일반 공급 이거를 하나 이렇게 신청을 했던 것인데요. 이번 케이스는 다르죠. A와 B 둘은 부부인데요. A도 특별 공급에 넣고 B도 특별 공급에 넣고 과연 이게 가능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특별 공급은 1세대 기준 1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허용된다면 A와 B가 다 당첨이 되는 경우도 난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취소가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공급은 그 한 세대에서 한 명이 청약을 해야 되고 중복 청약은 한 세대에서의 중복 청약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한 명이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을 중복 청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부가 특별 공급에 중복 청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됐을 경우에 된 것도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는 확인하시고 청약에 임하셔야겠습니다. 정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잼 뉴스.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한번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밖에도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또 댓글이나 내용 중에 또 본인이 알고 있는 꿀팁, 또 좋은 내용 이런 것이 있으면 역시 많이 공유를 해주시면 우리 모든 구독자들이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